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마감을 했고, 이번 주에도 어떤 일정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코스피가 정말 이 상승 흐름이 심상치 않죠. 자, 그런데, 자, 제가 항상 좀 말씀드리는 게, 자, 불과 1년 전, 2년 전 시장과는 현재 좀 많이 달라진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정책에 대한 이슈,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코스피 5천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는 우리 증시는 항상 이 박스권 흐름에서 움직임이 나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종목보다는 이 코스닥 종목들, 특히나 이 중소형주에서 이슈를 받으면서 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여태 매매를 많이 해 오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올 상반기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게 이 코스피 종목들, 특히나 이 실적이 살아나면서 그리고 정책에 대한 수혜주를 받을 수 있는 섹터군들, 결국에 이렇게 묵직하게 우상향이 나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점해 봐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증시의 흐름이 나올 때 우리가 과연 다음 주 그리고 남은 9월 달 어떻게 준비 자세를 갖춰야 될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주 이렇게 코스피를 사상 최고가까지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이 쏠렸기 때문이죠. 자, SK하이닉스 흐름을 보시게 되더라도 벌써 오늘 7%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이 33만원 구간까지 오늘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SK하이닉스의 강한 흐름은 저도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25만원 그리고 30만원 구간에 대해서 전 박스권 흐름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 PB 밴드, 사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대부분이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측정을 많이 받고 있는 메인 대형주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PB 밴드 내에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현재 이 밸류에이션 지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2배 이상, 2.2배 이상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33만원 구간 정도의 밸류에이션 지표면 마이크론 기준으로, 미국 증시의 마이크론 기준으로 한 70에서 80%의 밸류에이션을 부각받는 그러한 정도의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증시와 이 미국 증시의 PBR이라든지 이 밸류에이션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33만 원은 상당히 시장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급격한 흐름이 나올지는 잘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상승이 나왔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HBM4에 대한 이슈가 나왔던 건데, HBM4에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됐던 것은 엔비디아 쪽에만 너무 집중돼 있는 이 매출의 구조액도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다른 경쟁자들을 데리고 들어오게 되면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렇게 HBM 시장에서 경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사실상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거의 엔비디아 쪽에 독점적으로 HBM을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 ASIC 반도체, 이 주문형 반도체가 늘어남에 따라서 여기에서 필수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HBM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다른 선택지도 늘어나게 되면서 HBM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납품 능력도 인정받은 기업으로서 이러한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주문형 반도체가 결국에 이 SK하이닉스의 모멘텀을 한 차례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느냐?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사실 가격이 좀 비싼 것도 맞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밸류에이션 지표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삼성전자와 이 밸류에이션 지표가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삼성전자는 사실 뭐 7만원 구간에서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현재 구간에선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좋은 흐름이 나오지만 신규 매수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신규 매수로 반도체를 접근하실 거면 이 삼성전자가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결국에 이러한 AI 시장에 엄청난 흐름을 만들어냈죠. 자, 그리고 나서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브로드콤이라든지 그리고 오라클이라든지 이렇게 좀 순환매적인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환매 흐름이 나올 때는 사실 두 가지 중 하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정말 AI 시장이 이제 이 반도체 전 기업으로 퍼지면
쏠리면서 정말 이 수급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의 흐름이 끝나갈 때 이런 순환매 구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섹터에 대한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시면 이 메인 대장주가 시장을 끌고 가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대장주가 조금 힘에 겨워하는 모습을 보일 때 바로 그때 나머지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쏠리면서 이 순차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섹터, 강하게 주목받았던 섹터가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AI에 대한 순환매 장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래서 현재 SK하이닉스보다는 이 삼성전자의 하반기 이슈들이 조금 더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신규로 접근하시기에도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맞긴 하지만 하반기에 이 HBM 쪽에서 삼성전자가 나올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의 이 주문형 반도체 부분에 있어도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으로는 지금 삼성전자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SK하이닉스를 보유 중이신 분들은 계속해서 추세가 꺾이지 않을 때까지 보유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남은 9월달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에 집중해 봐야 되는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최근 이 9월달 그리고 8월달 시장에서 핫했던 이 조선 관련해서 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왜냐면 거의 상반기에는 거의 4월달 5월달에는 하나오션만 강조를 많이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느냐? 자, 이거는 지금 하반기에 나올 LNG 관련된 수주를 좀 잘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지금 조선 쪽에 대한 수주량이 사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도 않거든요. 결국에 이 미국 군함종 MRO에 대한 이슈,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이슈로 가는 건데, 이러한 흐름에서 정말 이 상선 쪽까지 모멘텀이 붙어주려면 결국에 이 LNG 쪽을 봐야 되는데, LNG 쪽에 대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저는 이 삼성중공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주가 흐름을 보시더라도 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 꾸역꾸역 또 상승이 나오죠. 이러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하반기에 나올 LNG 관련된 이슈를 시장에서 미리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조선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조선 관련된 기업들이 하반기 수주까지 이어지는 흐름, 잠수함뿐만 아니라 LNG라든지 상선 쪽에 대한 수주 이슈가 나왔었을 때는 삼성중공업과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이 두 가지 종목이 가장 좀 우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과 마찬가지로 추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 그리고 생산 공급량을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현대 그리고 삼성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좀 가장 높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좀 계속적으로 추적해 봐야 될 종목들은 저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 삼성중공업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AI 시장에 대한 반도체 전망들이 올라가는 실정에서 자,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을 봐야 되느냐? 결국에 이 전력 쪽을 빼놓을 수 없죠. 지금 효성중공업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증권사에서 이전에 목표 주가를 한 150만원 선, 그리고 많으면 한 160만원, 170만원 선까지 이 목표 주가를 잡은 기업이긴 한데 벌써 이 150만원 도달하기 직전입니다. 정말 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러면 이 전력기기 쪽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저는 좀 산일전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신규로 좀 산일전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산일전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로는 하반기에 관세에 대한 우려심을 좀 피할 수 있는 이 전력기기 쪽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 산일전기의 품목적인 항목을 봤을 때 이 관세의 영향은 2% 미만이라고 측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이 산일전기가 북미 쪽에 대한 매출액 비중을 조금씩 늘려갈 가능성이 높다. 요번에 좀 관세 이슈 때문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서부터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납품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수주 잔고량 자체도 굉장히 준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천억 원 규모의 이 수주 잔고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캐파에 대한 증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캐파에 따른 공급량까지 맞춰주면서 자, 이를 통해서 매출액과 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하반기 여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산일전기 역시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추적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효성중공업이라든지 HD 현대일렉트로닉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규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과는 좀 다르게 구별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전력기기 쪽은 산일전기 위주로 좀 보시는 걸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모멘텀은 단발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저는 지속해서 추적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주사 쪽에서 가장 제가 탑픽으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CJ 쪽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SK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종목들 모두 현재 추세도 좋고 아직 낮은 밸류에이션 가치라고 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정말이 강력한 상승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겠지만 이 정배열 구조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급등의 흐름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보시면서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에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직 나올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그리고 배당 분리과세라든지 기존에 취득해놨던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나올 내용들이 많고, 이러한 내용들이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에는 사실상 이미 주가는 상당폭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가 나오는, 사실 뭐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좋은 내용이 나왔지만 또 한 번에 또 노이즈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또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분리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를 활용해 보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흐름으로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좋은 것은 맞긴 한데 지금 AI 쪽, 반도체 쪽만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이 소매 판매 기업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관세라는 우려 자체가 지금 이 CPI를 높이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 관세에 대한 타격을 누군가는 받아가야 될 텐데 지금 이 소매 판매 기업들이 이러한 관세에 대한 이슈를 받아가는 거 아닌가, 즉 기업들의 실적이 낮아지면서 소비자로서 그 비용에 대한 전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물가 지표라든지 그리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물론 AI 쪽과 성장주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 다른 한편의 기업들, 실적에 대한 우려심이 있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변동성은 우리가 좀 잘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사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품지는 마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금리 인하에 대한 반영도는 사실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가 나온 거고, 플러스로 뭐 정책에 대한 이슈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FOMC가 다가오고 여기서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심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증시가 또 한두 번 또 출렁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출렁임들이 나올 때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HBM4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이 적충수를 계속적으로 늘려감에 있어서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는 이스페타시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물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접근이 조금 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전에 한번 강조드렸던 삼성전기 역시 이러한 흐름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16만원대 사실 만내를 드렸는데 사실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주가의 흐름을 보면 정말 안정적으로 이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좀 굵직한 종목들, 추세를 잡아가는 종목군들을 우리 포트폴리오 한 켠에 넣어두는 것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편안할 수 있고 수익률적인 면에서도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HBM4에 대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강하게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게 결국에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바로 이 두산이라는 기업이죠. 이 두산전자로 움직이는 모멘텀이 더 크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와 두산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이 대덕전자까지 이 패키징 부분에 있어서 적층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기술력에 대해서 부각될 수 있고 앞으로의 매출액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네 가지 기업을 좀 우선적으로 보시는 걸 말씀드리겠고, 사실 신규로서 접근하시기에는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대덕전자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두산, 그 다음에 삼성전기,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기술력만 놓고 보고 가장 큰 수혜를 놓고 보게 된다면 이스페타시스와 바로 삼성전기
경기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 접근하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일 수 있고, 이 메인 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어느 정도 보여주었을 때는 사실 그 하단 기업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대덕전자라든지 두산 같은 경우 최근에 신고가 영역을 넘어가면서 강한 흐름이 한두 번 정도 수급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로 우리가 접근해 보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증시가 올라가는데 AI 관련주라든지 로봇 관련주를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수와의 좀 괴리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극복해 드리고자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개인 번호 남겨둘 테니까 자, 이쪽으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회사랑 연계해서 구독자분들이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시장 수익률을 넘어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제가 상담과 조언까지 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입니다. 영상 더보기란 번호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주 여기서 좀 마감을 하고 조금 사실 뭐 대형주 위주로 좀 SK하이닉스 위주로 강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좀 지수와의 괴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모든 종목들을 다 매매할 수도 없고 모든 종목들의 수익을 다 얻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 우리에게 가장 잘 맞고 앞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먼저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다음 이슈 종목들도 좀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다음 주에 시장의 새로운 이슈라든지 만약에 변동성 구간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신규 주도주들이 탄생할 것 같은 모멘텀이 보일 때 제가 또 그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